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정식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권입니다.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뇌동매매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의 작전명도 부하 뇌동하지 말아라로 정했습니다. 네, 똑같네요. 네, 그 이유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그리스 문제가 전 금융시장의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그리스 문제가 금융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과다한 좀 네.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어떤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싶어서 미리 막 매도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역시 뭐 중심을 잘 잡고 좀 매매를 하자라는 그 관점인데, 네. 자, 그러려면 어떤 점들을 봐야 되는 건지 오늘의 미션들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미션 첫 번째는 외국인 포지션 변화를 주목할 것, 두 번째는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동향을 주시해라, 세 번째는 선물 미결제 증가를 확인해라. 이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를 주목하자. 외국인은 사실 지금 매도로 돌아선 그 상황이에요. 지금 4일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최근에 뭐 6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포지션 변화가 없었고요. 근데 왜 이 변화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정말 우리의 우려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떤 리스크 확대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스탠스가 확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리스크 확대 여부를 외국인 수급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미션을 정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는 상당히 많이 매도가 좀 출회가 됐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기존의 추세와 다른 흐름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울 때가 추세적으로 매도가 확산이 될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과 다른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체크 포인트를 저와 반대되는 쪽의 흐름을 주목을 하면서 시장을 좀 흐름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있는 네, 그 그렇죠.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비차익 프로그램, 이 비차익 거래 동향을 좀 주시해라라고 하셨는데, 비차익도 어제 좀 매물이 상당히 많았고 오늘도 일단은 좀 매도 우위가 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만기일까지 이번 주에 또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증시의 급등락이 좀 많이 연출이 될 때가 비차익 거래 때문에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수를 많이 밀어버린 부분이 프로그램 물량과 연계된 매도 세력들의 강화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달 정도까지 보시면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또 들쑥날쑥 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추세적으로 뭔가 연결이 될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외국인 포지션 변화와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동향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빠질 만큼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어버리는 부분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는데 혹시 외국인 포지션 변화라든가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제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되는 흐름으로 나온다면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일단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좋지가 않아요. 뭐 하루하루 매수 매도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수는 찔끔, 매도는 또 크게 또 출회가 되고 있어서 정말 좀 주의해야 될 리스크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선물 미결제 증가를 확인해라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뭐 선물 미결제 동향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미결제가 쌓이게 된다면 그 미결제가 증가가 될 때 시장 방향성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 같은 경우가 우리 선물 지수 255.10에서 248.50으로 밀어버리면서 선물 미결제가 약 3,300계약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만 버텨준다면 다시 환매수가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의 흐름 혹은 미결제가 더 쌓이면서 지수를 뭐 2020포인트까지 밀어버린다면 리스크가 확대될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가지 그 포인트가 다
사실 조금 부정적인 그 요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작전은 부안해동하지 마라라고 해주셨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을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긍정적인 이제 저는 부안해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괜찮다. 대신에 이제 저의 생각과 반대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크 포인트를 미션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반대의 흐름으로 나올 때는 액션을 좀 다르게 취해야 된다기 때문에 일단은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저도 포지션을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이러한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은 다른 쪽 반대의 포지션으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현재 포지션은 중립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비중으로 보면은 주식 비중이 반 정도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리스크 관리를 많이 좀 하고 네. 계신 그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레이더망에 걸린 그 종목군들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비중을 약 30에서 50% 정도 가져가는 국면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미션에서도 제시했듯이 계속 지수 관련된 흐름들이 좀 좋지 않거든요. 따라서 대형주나 낙폭과대주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주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군들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 네. 네, 수급이 살아있는 그 종목군들의 네. 그렇다면 매매를 한정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네. 그 말씀이신데 어떤 종목이죠? 네, 자세하게 보면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쌍끌이가 되면은 좋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종목별로 그 외국인이나 기관의 취향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최근에 기관의 매수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트렌드를 좀 양호하게 만드는 종목 휴비치와 남해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종목 좀 자세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휴비치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 안과 뭐 기계 관련된 뭐 중국 시장에서 일단은 성장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엘니뇨 관련돼 가지고 비료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될 것이다 하면서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휴비치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관점에서도 괜찮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최근에 보면요, 그 트렌드가 좀 좋지 않은 종목보다요, 오히려 살아있는 녀석들이 오히려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제어하는 흐름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자, 외국인의 스탠스는 최근에 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종목별로는 매수하는 그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접근하는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어떤 MS라든가 뭐 산업 경쟁력을 좀 확보한 종목들이라든가 혹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이제 볼 때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는 봤을 때 좋은 부분이 없는데요. 우리 나라의 하반기 주택 분양 물량 관련돼 가지고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서한이라는 종목인데요. 대구 지역의 일단은 건설 업체로서 최근에 5년간의 실적치를 보시면 매출이 1,000억대여 있던 회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4,000억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과거 한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원에서 3,000원대 정도 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종목군으로는 뭐 동원개발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동원개발도 비슷한 실적 상승분에 대비해서 주가는 거의 10배 정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방 건설 업체인 서한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동서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시장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밸류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MS를 주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동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네. 자, 두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수급 상황에서는 뭐 사실 가장 좋은 게 외국인과 기관의 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종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일단은 좀 추세도 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한 달 정도를 보시면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종목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더존 비주온이고요. 두 번째가 이지 바이오입니다. 네.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뭐 ERP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주목되는 회사인데요. 이게
영등포 쪽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업 방문을 다녀온 적이 한 번 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에는 막 춘천 쪽으로 아마 이전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일단은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시장의 어떤 기업들의 회계 관리를 좀 책임지고 있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축적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상당 부분 올라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지바이오는 뭐 제 시간 전에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돼지고기 가격 상승, 그리고 최근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뭐 우려감이 있는데, 이지바이오는 곡물 가격, 그러니까 곡물부터 돼지 사육까지 해가지고 수직적 구조가 일단은 이루어져 있어서 방어적인 스탠스, 그리고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뭐 네. 이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정씨 운용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르게 좀 밀리고 있어서 좀 잠깐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0.5% 넘게 지금 0.6%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오늘 변동성 너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 중반 정도까지 올랐던 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2.2%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바뀐 이유는 바로 제약과 바이오 섹터에 답이 있는데요. 오늘도 급등세가 좀 나타나면서 출발이 좀 됐었던 이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강하게 지금 매물 출회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양약품이 지금 26% 급락 나오고요. 대웅제약, 부강제약, 일동제약 모두 지금 20%가량의 하락권의 움직임, 대웅제약은 한 1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의 급락권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서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JW 중해신약 지금 10% 이상의 급락 지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주들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조금 불안했었는데요. 지금 급락권의 시세가 역시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아모레지가 9% 넘게 밀리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5%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 그동안의 성장수로 분류가 됐었던 그 종목군들의 약세 움직임이 지금 시장을 빠르게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좀 많으실 텐데요. 12시에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그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많은 고민 안고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